네, 저는 울며 여자 모델을 쓰고 만든 남서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며 여자오대에서 구혜준 역할을 맡은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며 여자오대에서 구지서 연기한 김세원입니다. 관객분들 질문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한 질문 먼저 드리고 또 차례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두 작품 다 너무 인상 깊게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작품 기획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2년 전에 완성을 했었는데요. 제가 출산 때문에 이제야 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창신동 모자 사건이라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머니와 아들이 쓰러져가는 판잣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안타깝게 이제 그냥 고독사로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2년 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뉴스로 접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가지고요. 많이 눈물도 흘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이거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께 좀 이렇게 각인시켜 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모녀 사건으로 바꿔서 한번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꽃놀이 간다고 울다가 2분 줄 알고 그냥 맘 편히 좀 추스리고 나와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1분은 1분 써가지고 아니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너무 슬픈 작품을 잘 봤습니다. 저는 울며 여자 모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소통은 발견하는 것이고 다정에는 큰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소통은 소리로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왜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였냐면 저는 대화는 서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표현이지만 그 소통은 말을 통해서 그 안에 내면과 감정을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소리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는 다양한 층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호흡이나 감정 표현이나 침묵도 대답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마냥 사람이 소리가 크다는 것으로 소통을 잘한다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그런 바디랭귀지나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것을 좀 보고 진중한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다정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작품 시나리오 처음 보시고 느꼈던 인상하고 이 작품을 결정적으로 하고 싶게 만든 어떤 결정적인 부분, 어떤 계기가 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시나리오 제목이 가장 신기했어요. 뭔가 울며 여자오대 판소리 제목 같은 그런 말이 되게 재밌어서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동생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그 마음이 뭘까 궁금한 마음이 계속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시나리오 작품을 읽고요. 저는 마지막에 순금을 훔친 이유가 밝혀졌잖아요. 이제 그 시나리오를 듣고 이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이 작품이. 이게 되게 잘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되게 참여하기를 되게 원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엔딩 장면이 워낙 응축되어서 뭉클하게 또 영화를 이끌어주는 지점이 또 배우님도
마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정현 감독님이자 배우님께 아무래도 이제 연기와 연출을 같이 하셔야 돼서 좀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궁금한데 좀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얘기 부탁드립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정말 저예산 영화에 제작비가 한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요. 제가 그 1인 10역을 해야 돼서, 물론 여기 옆에 계신 감독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제작부 막내, 연출부 막내, 의상팀 막내를 다 해서 그 출연자분들 옷을 다리다가 갑자기 이제 컷하러 막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총 3회차로 찍었었거든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테이크를 한 테이크밖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너무나 급하게 찍게 돼서 되게 좀 많이 아쉽고, 근데 어쩔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찍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찍었는데, 뭔가 이 시간적 여유 같은 게 있으면은 정말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진짜 놀라웠습니다. 네. 남소당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작품이 시대의 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작품의 톤은 또 그런 레트로 감성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럼에도 이 작품을 좀 시대 과거로 배경을 삼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이제 과거에 뭔가 하지 못했던 말이라거나 아니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기억 같은 것이 되게 노스텔지아처럼 이렇게 아련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다 하나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제 누나로서 이제 동생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이러는 좀 다시 과거를 반추하는 그런 감성을 자극하고 싶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2009년이라는 시대 배경이 제가 찾아봤을 때 이제 스마트폰이 보급하기 시작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래서 한 보급률이 2.0%에 달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과도기의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흔히 그냥 지하철에서 신문지를 동네 일간지를 이제 구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투박해도 용서가 가능한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핸드폰도 다른 또래에 비해 늦게 생기고 연락이 쉽게 닿지 않고, 그런 좀 투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마음을 들으려면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까, 이런 것도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관객분들께 차례 넘겨. 처음에는 노래 가사로부터 시나리오를 써보자라는 수업 중에 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판소리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날치 밴드에 충분히 예측하셨겠지만 별주부가 울며 여자고대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노래를 통해서 수건가가 관심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옛날 판소리극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블랙 코미디와 리드미컬한 그게 서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동생 혜준이가 토끼라고 생각을 했고, 금이 간이고 용궁의 아버지고, 이제 누나가 별주부예요. 그래서 별주부한테 용궁이 찾아와라 시키고, 간을 들고 훔친 이제 내 간을 찾아와 하고 토끼를 찾으러 떠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느껴지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갈량의 제주도 아니고 내가 동생을 어떻게 찾냐라는 등 약간 저희 음악 감독님도 이제 마지막 후반부에 저의 서사를 듣고서는 구전음악인 아리랑을 기반으로 음악을 작곡하시기도 했고, 여러모로 톤의 매너를 느끼실 수 있게 이 스타일을 좀 숨기는 것을 노력해보았습니다. 제목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사실 꽃놀이 간다도 제목이 궁금한데, 제가 사실 처음에 소개시킬 때 실수를 할 뻔했는데 꽃놀이 가자라고 얘기를 할 뻔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꽃놀이 간다라는 제목이잖아요. 혹시 그렇게 정하신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먼저 이 제목은요, 제 친어머니가 사실 3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딸 5 중에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낙은 꽃놀이 관광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꽃놀이 관광을 가는 거였는데 처음에 엄마 암을 발견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렇게 꽃놀이 관광 한 번만 간다고 안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크게 싸워서 제가 강제로 데려가서 항암 치료를 시켜드렸는데 그게 되게 많이 후회가 됐어요. 아, 그냥 관광 한번 보내드릴 걸 더. 그래서 그거를 이 모녀 사건에 접목을 시켜서 이제 원래는 엄마를 병원에서 데려오자마자 엄마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골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꽃놀이 이제 수미가 계속 이제 환상을 갖는 거죠. 이제 자기는 엄마가 다 정상인 것 같고 죽어서 더 이상 배변을 안 하는 건데 다 나서 배변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꽃놀이 간다고 이제 그렇게 꽃놀이 갈 거다고 우리 엄마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꽃놀이 가자가 아니라 꽃놀이 간다. 어떻게 보면 엄마가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이제 연출적으로 신경을 안 쓴 장면은 없었는데 이제 그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내에서 이제 비가 내리는 장면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일단 영화는 메시지와 더불어 좀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 재미가 그냥 마냥 웃음을 유발하는 거에 국한한 게 아니라 그냥 몰입도와 흥미를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재미라는 단어를. 근데 저는 그만큼 이제 자기 경험을 체험하기도 하고 이 큰 스크린을 통해서 압도적인 이 사이즈의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극장 체험을 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고 다양한 감정으로 이제 영화를 보러 오셨을 텐데 저는 그런 기대감을 저는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기초작은 또 이제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만든 작품인데 너무 메시지에 매진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는 한번 메시지를 더불어 더 전달을 하려면 재미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감히 제가 이제 시네마틱하다 내지는 이제 영화적이다라는 장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비장면을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저 김세영 배우님께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보통 저희가 영화 속에 좀 메인 서사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주인공의 결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작품이 조금 특이하게 동생과의 어떤 상황이 이제 주가 되고 주인공이 이제 지서에 사실은 얘기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좀 캐릭터를 잡으실 때 감독님과 어떤 또 소통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 기억을 해볼게요. 근데 저는 동생 사진이 없었다는 것도 뒤늦게 발견하고 사실 동생 휴대폰이 없었다는 것도 찾아가는 와중에 발견하고 남동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찾고 찾는 이 모습이 되게 부각돼서 보이지? 뭐가 이렇게 열심히 찾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떻게 얘기했었죠? 질문은 토스를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이 셋째 딸이라고 설정한 것도 사실 이제 풍자하고 판소리를 기반해서 이제 셋째 딸이라는 좀 특징적인 부분을 살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그 위에 오빠도 있고 이제 누나도 있고 언니도 있고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사실 지선은 좀 중립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는 이제 부모님의 말에 어떻게 보면 용궁의 오른팔과 왼팔의 신하가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하자 그냥 고지고대로 받는 편인데 셋째는 이 왼쪽 귀로 흐르고 오른쪽 귀로 흐르는 태도를 잘 하는 융통성이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중심에 있는 그 가족 구성원의 중심에 있는 친구로서 이 혜순이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중립자적인 네, 캐릭터로서 좀 네, 보여주셨군요. 이정현 감독님께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캐스팅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 극 중 이제 수미 역에 대해서 어떤 것을 사실은 잘 표현하리라 좀 믿고 스스로 캐스팅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의 시간들이 있었는지. 네. 일단 제작비가 없어서 제가 할 수밖에 없었고요. 시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같이 하려는 스태프들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2주 안에 빨리 찍었어야 됐어요. 2주 뒤에. 그래서 프리를 되게 막 급하게 하고 그리고 배우 캐스팅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저희가 조금 임박했어서 지금 이제 1부 종료 시간이 됐는데 제가 괜찮은 안 됩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따로 또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작품 상영 조금 더 남아 있으니까 또 재차 관람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감독님 배우님 인사 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이런 우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와 우리 감독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미완성이라고 생각했고 언제 완성이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관객분들이 봐줌으로써 저는 영화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영화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함인데 모두 한번 이제 방향성을 띄울 때 다정한 쪽으로 방향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봐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신 감독님께도 되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함께 영화를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함께 대화 나누고 영화 볼 수 있게 도와주신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모두들 감사하고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